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5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뽑다 라는 의미의 발자가 되겠습니다. 뽑다 라는 의미의 발자가 되겠습니다. 뽑다 라는 의미는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풀을 뽑다라는 그런 의미의 무언가 뽑아내다 라는 뽑다의 의미가 있고, 직원을 선발하다, 고용하다 라는 의미의 뽑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골라내다 라는 의미도 뽑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발치하다 그러면 이를 뽑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충치라든지 사랑니라든지 이런 걸 뽑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발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 또는 필요한 내용을 간추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뜻인데요. 기발하다 하면 자칫 이게 은어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표준어입니다. 선발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과정,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뽑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선발하다와 발탁하다 라는 말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레귤러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타당한 사람을 뽑는 것을 주로 선발이라는 말을 쓰는 데 반해서 발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특히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추천을 받아서 좀 상대적으로는 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뽑는 것을 발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 잘하는 이란 뜻이고요. 발본색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찾아서 근본 자체를 뽑아내다 라는 뜻으로 뿌리째 뽑다라는 밑에 발근이 뿌리째 뽑다는 뜻이죠. 뿌리를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을 제로로 해서 땅의 높이를 재는 것을 해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뽑아내다 라는 의미의 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끼워넣다 라는 의미의 해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살피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살피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다 라는 의미의 이 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검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이 적합한지를 체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성분 검사라든지 이런 말과 함께 회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영수증 또는 그 과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검사라고 얘기한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한목적이고 또 규정에 맞는지를 살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지 또는 정해진 규칙에 걸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에서 입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심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교부해도 될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심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인데,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걸쳐서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답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탐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양 당사자 집안끼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A의 부모 또는 형제들과 B의 부모 또는 형제들 사이는 사돈 관계가 되는 거죠. 해서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의미의 사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지나쳐 가다, 살펴보지 않는 거죠. 그냥 지나치는 거니까 라는 과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물가라는 의미의 애자가 되겠습니다. 물가라는 의미의 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물가라는 의미는 현대 한국어에서 이 애자가 물가라는 의미로는 사실 거의 쓰이지 않고요. 절벽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일부 쓰이고 있고, 그러나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시된 단어에도 그 물가에 있는 절벽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이는 상태인데, 애자는 주로 전 기간에 걸친 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애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을 얘기합니다. 전생에는 사실상은 생애와 같은 말이죠. 여기에 전이 하나 더 부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생애는 전생애의 절반을 얘기하는데요. 반생애라고 하는 것은 꼭 절반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의미로 반생애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무에 종사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직, 이게 그 종사한 기간을 얘기하는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공생애 하면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33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31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3년 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끝이란 뜻이고,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애자가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치솟아 있는 낭떠러지를 천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늘의 끝이라든지 아주 깊은 낭떠러지라는 의미로 천애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천애라는 말이 고아라는 말과 합쳐지면서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부모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서 특정한 기간을 나누어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특정한 기간을 나누는 것을 생애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주기가 변하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태아, 그 다음에 영유아, 영유아기 중에서도 다시 유아, 영아, 유아, 그 다음에 소년기, 아동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성년기, 이를 이렇게 나누죠. 성년기를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노년기를 다시 3개로 나눠서 노년,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런 특정한 기간을 우리가 생애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 전환기가 되죠. 신생아에서 영아기로, 그 다음에 3년이 되는 시점이 영아에서 유아로, 그리고 6년이 되는 시점이 유아에서 아동으로, 그리고 12년 되는 시점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18년 되는 시점이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이제 60년이 되는 시점이 성년에서 노년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생애 주기가 바뀌어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생애 전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가라는 의미의 애자가 본류에 포함되지 않고 옆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서 물줄기라는 의미의 류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과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와 한글에 끼치는 한자의 역할 및 한자가 들어옴으로써 한글 단어들이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